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비트코인은 65,000달러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은 최고 15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과 반대로 이미 작년 대비 4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 역시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가상화폐 전망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자, 여러분, 비트코인의 반감기 4월 20일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코앞으로 반감기가 다가왔는데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바뀔지 여러 전망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이더리움 ETF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추가 상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전망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쟁글의 김준우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쟁글이란 회사 잠깐 좀 소개를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뭐 코인 거래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플랫폼이네요.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네. 예,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그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공시라던가 예. 평가나 이제 리서치나 컨텐츠 위주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그 시장이 더 성숙해가면서 네. 더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나 이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네.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증권사들이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내듯이 코인에도 정보라든가 뭐 이런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자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 네,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뭔가요? 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한 3년 전에 NFT 그렇게 뜨거웠는데 네. 지금 어떻게 돼가냐. 내가 네, 그때 샀던 뭐 원숭이 그림 뭐 어떡하냐도 있고요. 또 네. RWA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 네. 코인 시장 뭐 가상자산 트렌드 네. 어떨까요? 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한 테마가 네. 계속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NFT 영역을 조금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예. 더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혹은 이제 많은 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이더리움의 대항마 혹은 대체제로 나와 있는 그런 레이어 1, 레이어 2 블록체인들이 앞으로 어떠한 시장 장악력을 가져갈 건가라는 등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전망이 엇갈리는 게 이게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것이다. 그걸 미리 땡겨서 선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 여러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우리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하나씩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그 반감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훨씬 더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었던 요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만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이제 기술적인 요인들 위주로만 보다가 이제는 반감기 이후에 줄어드는 공급량 자체도 예전보다는 폭이 훨씬 작아졌고, 이를 제외하고 뭐 미국의 이제 ETF 승인이라던가 기관들의 진출, 뭐 규제 상황의 개선과 같은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예전보다는 반감기 그 뉴스 하나에 이제 의존되는 어떤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이전보다는 적을 것 같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럼 어떤 패턴을 좀 예상하고 계시나요, 우리 김 대표께서는? 네, 뭐 사실 그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뷰가 있을 거라는. 네, 저희도 이제 반감기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에 맞춰서 어떤 매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상승폭이라던가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급격한 시장 변동성은 예전만큼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이 주변에 이제 다른 이벤트들, 뭐 미국의 금리라던가 예. 아니면 기관들의 도입이라던가 하는 부분들도 함께 이제 얼마나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이 얼마나 클 거냐 혹은 적을 거냐에 대한 이제 방향이 좀 더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것 때문에 뭐 달러 약세, 코인은 산다. 뭐 이런 이제 논리, 로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잘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도 안 했고 금리도 여전히 높고 또 달러도 나름 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의 이슈가 코인을 올린다기보다는 금리 떨어지면 오히려 코인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금리에 아주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금리 유동성 이제 장이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코인도 맞춰서 좀 같이 랠리를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몇 달 트렌드를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 시장이 다시 기존 전통 자산과는 조금 디커플링이 되어서 네. 움직이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예. 그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면 최근에 사실 AI 같은 경우도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과는 또 다르게 독자적인 랠리를 가져간 것처럼 네. 또 워낙 기술 기반이 강한 형태의 산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유동성 같은 영향도 있겠지만 뭐 반감기를 비롯해서 네.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그 산업 고유의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결론을 좀 내보면 금리 인하가 뭐 대형 호재다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가 오히려 악재도 될 수 있겠는데 네. 뭐 두 가지 시선을 좀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공존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존 전통 시장과는 좀 디커플링하는 모양새가 최근에 이제 몇 달 사이에 더 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시장이 다른 주식 시장이 이렇게 뭐 다시 랠리를 하기 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배의 가격이 올라가는 등등의 모습으로 봤을 때 네. 그 기존의 금융 시장과의 어떤 동조성을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은 어때요? 이게 이제 GPU라는 접점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갔고 비트코인도 갔고 엔비디아가 꺾이면 네. 비트코인 꺾일 것이다. 이 둘의 동조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도 사실 네.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업계에서 이제 보는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제 그러한 반도체 영역까지 들어가서 이제 마이닝의 효율성을 주는 그런 요인이 네. 영향을 주기에는 좀 미미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많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 현물 ETF 때문에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비트코인이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의 확장성이 어려워서 이게 좀 더 하기가 어려웠었냐 이런 뭐 제약 요건이 있지는 않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뭐 반도체 쪽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해서 네. 이 업계에서 뭐 비트코인의 엄청난 어떤 그 상승 요인으로 네.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우리 김 대표의 정합을 해보면 반감기라는 중요 이벤트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네. 뭐 대단한 가격의 변곡점은 안 될 거다. 네. 그 방향성은요? 네, 그래서 예, 네.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네. 원하는 대답은 아니실 수도 네.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떤 클루나 힌트가 나오는 그런 이벤트들처럼 예. 아직 그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이벤트들에 훨씬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예. 비트코인이 이만큼 상승을 하고 나면 또 많은 분들은 이 시장에서 어떤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오른다라고 해서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이제 블루칩과 같은 그런 가상 자산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들로 좀 많이 넘어가 있는 분위기도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있겠지만 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뭐 중요한 이제 블루칩 프로젝트들 같은 것도 유심히 보시면서 코인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이제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더리움 ETF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SEC 그 위원장은 뭐 좋아라 하더라. 뭐 여러 가지 카더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김 대표께서는 좀 어떻게 통과 여부 좀 보시면 출시 여부 좀 보시면지. 저희는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가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이니까 1위 됐으니까 2위도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인지 팀인지도 알 수가 없고 네. 매우 탈중앙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더리움은 뭐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다녀갔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처럼 네, 그 사진도 찍히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창업자가 살아 있고 네. 그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도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네, 네. 훨씬 더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아직은 그런 형태의 자산들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비트코인이랑 성격이 아예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더리움은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처음으로 더 네. 강조해서 나온 만큼 얼마나 이게 실생활에 더 활용도 있게 쓰일 수 있느냐라는 관점들을 많이 보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이더리움을 디지털 뭐 원유다라고 원유. 얘기하는 네. 것처럼 아예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예. 이게 그 아마 규제 당국에서도 이 부분들을 섣불리 비트코인이 통과됐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독자적으로 예. 새로운 형태로 비트코인을 처음에 검토를 했던 것처럼 다시 좀 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분 구조라든가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뭐 가장 많은 대주주, 주식으로 말하면 네. 대주주라든가 네. 기능성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훨씬 더 현물 ETF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제도권으로 들여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부담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위에서 사업들이 많이 돌아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증권성 이슈에 대한 해석도 그 위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특정 세력이나 특정 누군가가 마음대로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라고 봤을 때 이 네. 자산이 과연 그러면 그런 투기라던가 어떤 조작으로부터 더 안전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게 비트코인만큼은 탈중앙화되지 않아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섣불리 이제 비트코인이 됐으니까 ETF도 하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네. 좀 약간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비트코인은 그래서 승인을 했지만 네. 그런 탈중앙화 부분이라든가 오히려 지분 구조 때문에라도 이더리움은 네. 조금 더 승인에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결정적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제 SEC에서 비트코인 승인을 계속 이제 미루는 것에 대한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이제 미국 법원의 판단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사실 뭐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판단이 있는 네.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규제적 지지에 대한 뭐 모호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요. 네. 이런 이제 질문, 이게 초보자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도 대주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작전 세력과 짜고 나면 자기가 물량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가 가격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주식처럼 누가 얼마 갖고 있고 얼마 갖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추정은 가능한 건가요? 추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예. 이게 근데 그 정말 그 누구라는 게 그 지갑 주소로 알려진 예, 거다 보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특정 법인이냐 특정 개인이냐까지는 정확한 연결고리 찾기는 오히려 주식보다 더 어렵고요. 예. 다만 반대로 어떤 세력이 아니면 어떤 한 군데가 혹은 복수의 유저가 예, 유저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주식보다는 더 추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나오는 시나리오가 그런 고래들이 네. 그런 전자지갑에 있는 이 매집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들이 던지거나 그들이 뭘 할 경우가 훨씬 더 시세 조정이 쉽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더 중요한 거는 예. 비트코인 ETF를 제외하고는 아직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동성도 주식시장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예. 않고 예. 사실 아직 어떤 펀더멘털한 그 가치에 움직이기보다는 네. 어떤 트레이딩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는 물량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서 그만큼의 이제 변동성도 이제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것도 초보적인 질문인데 어떤 큰 고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매도를 해요. 대량 투매를 합니다. 네. 그 전에 바이낸스에서
숏을 엄청 레버리지를 걸어놔요. 네. 이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SEC가 있고 우리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있어서 당연히 뭐 불법으로 잡아내는데 코인판에서도 이런 행위를 잡아낼 수가 있나요? 그 데이터로 추적은 명확하게 할 수는 예. 있습니다. 다만 불법이냐 그런 문제죠. 그게 국가별로 조금 규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예.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공개 정보 이용 예. 차원에서 주식으로 많이 따지면 네, 됐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그런 행위가 들어가 있었을 때에는 이게 어떤 자산인지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네.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 자산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안 하냐가 아직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소 법적으로는 모호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까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가능성으로. 한국의 규제를 보더라도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뭐 리딩방이라던가 이런 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나 아니면 시세 조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잡아내기 위한 잡아낸다. 노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많지 않은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거 외에 네. 어떤 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든가 어떤 걸 추천주처럼 네. 그렇게 좀 그런 질문을 똑같이 던진다면 네, 요즘 시장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NFT로 몰린다기보다는 아까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나오고 있는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조금 느린데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는 못 쓸 것 같은데라고 하면 뭐 대항마로 나와 있는 이제 최근에 뭐 덱슨 같은 기업이 이제 쓴다고 발표한 아발란치 같은 것들도 있고요. 반대로 뭐 페이스북 출신이 나와서 만든 뭐 앱토스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떠한 사례들을 만들어냈는지를 보고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저희가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